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화를 옮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글귀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시 한 편,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가지고 그림과 같이 함께 캔버스를 완성해 볼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이번에는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도화지나 뭐 스케치북 아니면은 습작북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캔버스에다가 옮기게 되면 지우개를 지워야 되니까, 잘못된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게 되니까 깨끗한 그림을 그릴 경우는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가져보는 시간을 할게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가로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그림이 그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쉽게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간단하게 만약에 꽃이라도 이렇게 그림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꽃이 그림이 와. 그림이 오고 나서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가 써질 수도 있겠죠. 잘 안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성학스럽게 자기가 흘린 채로 그냥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캔버스에다가 글씨와 그림을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큰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로로 될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처럼 캔버스를 이용해서 글과 그림을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캔버스를 세로로 할 경우, 만약에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편지글에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잡았는데 뭐 꽃이 될 수도 있어요. 꽃을 막 가운데에 크게 글자를 크게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잔잔하게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귀를 여기에 작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작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글씨가 중앙에 들어가고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단어를 크게 가운데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구나 편집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밑에는 이 부분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꽃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풀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밑부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그림하고 글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체를 다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컬러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노랑, 파랑, 뭐 빨강. 그런데 이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밑 바탕이 너무 진하게 되면, 만약에 짙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나 갈색으로 이 밑에 캔버스를 갖다가 색칠을 단색으로 전체 하게 되면 그 위에 글을 쓸 때는 그거보다 더 짙어지든가 검정으로 쓰든가, 아니면 아예 오히려 잘 보이게 짙은 색이 아닌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이 윗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글씨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윗부분에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큰 글씨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그리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여기 밑부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단풍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시화라 그래서 낙엽을 붙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서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도 되고, 단풍잎을 이곳에다가 풀을 이용해서 붙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단풍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내가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스케치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씨와 그림을 물감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는 물감을 이용해도 되지만 낙엽을 붙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정으로 시화를 할 때 컬러가 들어갈 때 보면은 그림으로 내가 원했던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왔어요. 이렇게 그림이 가고 여기다가 잔잔하게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잔잔하게 편집글을 써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왼쪽에 들어오고 오른쪽에 글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도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또 글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지금이 가을이라서 제가 가을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가을 이렇게 해서 가을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 표현을 쓰고 이쪽에는 국화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림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꽃을 그려도 되고 나무를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국을 큰 국화를 그려도 되고 소국을 그려도 되고 국화를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또 가을이 되면은 잎사귀들이 예쁜 색깔을 띠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보통 잎사귀들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잎사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가다가 고부라지기도 하지만 벌레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은 이용을 하게 되면 캠퍼스에 하나의 잎사귀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아까 만약에 여기가 잎사귀를 이렇게 했어요. 남겨도 되지만 남기지 않아도 돼요. 커다란 잎사귀를 이렇게 내가 그렸어요. 이쪽에 벌레를 먹어도 되고 이쪽에 벌레를 먹어도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커다란 잎사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짙은 색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검정으로 그려도 되고 나뭇잎 색깔도 되고 갈색도 되고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후에 여기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짧은 문기나 시나 편지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일단은 글씨체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체도 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모음하고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모음을 이 자음을 갖다가 치읓을 만약에 크게 썼어 글씨를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장도 이렇게 작게 쓸 수도 있고 구부려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길게 이렇게 써도 되고 글씨체도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글자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는 그냥 일반 잎사귀였잖아요. 단풍잎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단풍잎은 중앙 잎을 크게 그리고 불꽃 모양으로, 촛불 모양으로 하나의 중앙을 그리고
양 옆으로 하나 똑같이 조금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조금 더 작게 양쪽으로 조금 더 작게 요만큼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검정 물감이나 원하는 물감으로 그린 후에 아웃라인 여기 선을 그리는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만 채색을 하는 거죠. 여기만 전체적으로 채색을 한 후에 이 안에다가 글씨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단풍잎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잎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은행잎도 가로로도 아까 하겠죠. 이렇게 먼저 동그란 우산 모양을 그리세요. 우산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살짝 이렇게 자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반다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반다리가 된 후에 얘가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이쪽으로도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채색을 해도 되고 채색을 하고 여기다가 글을 살짝 써도 되겠죠. 반대로 여기다가 채색을 하고 은행잎을 채색을 하고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약에 잎사귀 모양을 그린다거나 가운데 어떠한 형상을 넣으면 자 여기다가 만약에 가운데다가 그래 쉽게 만약에 눈사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지요. 집어넣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잡았는데 밖에다가 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글을 쓴 거랑 여기 채색을 하고 반대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물체를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채색이 되고 여기다 글씨를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색을 하고 여기다 글씨를 써도 되겠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이쪽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양도 살려주고 여기에 채색을 한 경우 이쪽이 오히려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는 글씨대로 눈에 띄게 되고 그림은 그림대로 채색이 더 편안하게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그림보다요. 그래서 아까 은행잎이나 단풍잎을 할 때 바깥에 채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가서 그림에서 이거 같은 경우도 바깥에 채색이 돼야 돼요. 바깥에 채색이 되고 여기 안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은행잎으로 여기 은행잎 색깔을 만약에 채색을 하고 밖에다 글씨를 쓰게 되면 분산이 돼서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바깥은 배경이고 내가 쓰는 글씨가 여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림을 안 넣고 글씨를 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글씨를 색을 이용해서 초록색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쓸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크게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도 여기 가운데다가 만약에 자기가 큰 글씨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썼어요. 글씨로도 상관없어요.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글씨도 그림의 형태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컬러를 넣어서 글씨를 쓴 다음 그 다음에 살짝 여기에 그림이 들어와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그림이 살짝 들어오고 또 이쪽에 또 살짝 그림이 들어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림을 갖다가 넣어도 돼요.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글씨도 큰데 그림까지 크게 들어가면 안 돼요. 글씨가 크거나 그림이 크거나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돼요. 두 개 다 크게 그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큰 애는 큰 애대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글씨도 커지고 그림도 커지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잎사귀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꽃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또 이쪽에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나무가 이게 이렇게 가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런데 살짝 이렇게 잠자리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글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도 이런 데다가 살짝 잠자리가 앉아서 있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실 때 이 연필을 위해서 그리면 나중에 지우개를 쥐게 되면 이 천에 묻기 때문에 시커매지잖아요. 그럼 이게 깨끗하게 유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연필선이 남아있는 투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여기에서 예쁜 색감을 내지 못하니까 먼저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글씨를 써보고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이용을 해서 이게 완성돼서 자기 자신이 제일 원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을 여기 캔버스에다가 옮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음 시간에 사랑, 친구, 행복, 정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은 채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검정 물감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크릴 시간이니까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잘 칠할 수 있도록 밑그림도 충분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스케치북이 캔버스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릴 때 꽉 차게 그리세요. 그래야 이 캔버스 안에 그림이 크기가 맞을 거예요. 여백의 미로 이만큼 그림을 그리고 이쪽에 전체 다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글씨를 하나 쓰겠다. 그럼 글씨를 하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있을 때는 백 작업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백을 한 다음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글씨가 들어가게 되면 흐린 색이 아니라 짙은 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 작업을 해도 글씨가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보시고 내가 원하는 10장 이상 그리세요. 글씨와 그림이 들어간 걸 10장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이다. 그럼 그걸 하나 선택을 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이 되면은 캔버스에다 그린 밑그림을 옮길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에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지금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난꽃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말에 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그냥 문구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난을 하나만 그릴 것인지 여러 개를 그릴 것인지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이게 평소에 제가 늘 좀 그림에 사용하는 이게 밑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을 한쪽에 그릴 거고 옆쪽에는 글씨를 쓸 거예요. 그런데 컬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글씨에다가 컬러를 넣을 건지 아니면 난꽃의 잎사귀 줄기 부분하고 글자를 똑같이 하고 꽃에만 색을 줄 수도 있어요. 단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꽃에만 살짝
포인트가 되게 여기에만 컬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초록색과 보라색을 이용해서 꽃을 채색을 하고 글씨에다가만 단색으로 검정으로 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통일성 있게 글씨하고 잎사귀하고 짙은 초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꽃에만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스케치북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도안을 제가 아까 몇 장 이상? 10장 이상. 10장 이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문구나 시나 편집글이나 글자를 넣을 건지, 그 다음에 그림을 어디 부분에 넣을 건지, 전체적으로 넣을 건지, 부분에 넣을 건지, 작게 넣을 건지, 크게 넣을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글씨도 글씨만 쓸 건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10장 이상 중 한 장,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들고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서 캔버스에다 옮기면 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가로로 했잖아요. 캔버스에 가로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캔버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양으로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요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여기에 꽉 차는 것보다는 조금씩 양옆으로 위로 여유를 줘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끔, 편안하게끔. 자, 이제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연필을 이용해서. 먼저 이 부분에 글씨가 들어갈 거고 꽃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밑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꽃의 위치예요. 아래 그릴 건지 위에 그릴 건지.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그릴 거예요. 맞은편 꽃을 그리고 아래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꽃술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오면 안 돼요. 낙꽃 같은 경우는 아래로 좀 휘게. 그 다음에 잔 잎사귀들이 들어가고 긴 잎사귀가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 겹치는 부분을 그릴 거고, 저는. 선생님들은 각자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제가 그랬죠? 잎사귀 같은 거 그릴 때 짧은 것도 들어가고, 왼쪽으로 간 거, 오른쪽으로 간 거, 긴 거. 이번에는 연필선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연필도 명암이 있으니까 짙은 부분도 있고 흐린 부분도 있고. 남겨볼까요, 색깔을? 연필선을 남겨서 흐린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남겨볼 거예요. 보라색으로 살짝 칠할 거예요. 근데 채색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캔버스에 터치가 한 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거쳐가면서 그림이 깊이를 갖게 되고 완성이 되거든요. 캔버스 천이 이렇게 연필로 그리다 보면 연필로도 명암이 돼요. 흐린 데서부터 진한 데까지. 물감을 칠하게 되면,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연필선 명암이 그림에 남아서 자연스럽게 채색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잎도 똑같이 가다가 어디는 살짝 좀 진하게, 끝에가 진해진다든가 중간이 진해진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좀 주세요.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렇게. 그 다음에 줄기도 위에 부분은 좀 흐리다가 아래로 가면서 굵어지고 조금 짙어지겠죠. 짙은 애로 조금 색을 줄게요. 이 연필 스케치 부분이 남아도 되고 채색이 돼도 되고 이게 모두 그림의 구성 요소가 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끝매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보다가 저는 짧은 것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 끝낼 거예요. 정중앙에 가게 되면 양쪽으로 가운데 만약에 큰 그림이 들어가면 장글씨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게 되면 반대편에 글씨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쪽에는 글씨를 끝에를 약간 흐리게. 왜냐면 꽃그림도 여기가 꽃잎이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위로 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약간 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복은 저는 요즘에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족 속에, 나의 일 속에 행복 늘 함께 있다. 너무 미음처럼 딱 네모나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운을 둘 때 크게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편안하게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면
색깔을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연필선이 좀 남아있으면 돼요. 끝으로 갈 때는 살짝 힘을 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 끝에가 가늘어져야 될 경우 밑에서 위로, 처음에는 힘을 주다가 위로 갈수록 힘을 좀 빼고, 다음에 여기에 제가 잔꽃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살짝 한 다음 여기 터치를 한 번 더 주게 되면 그림이 빛이 더 터치가 진해질수록 그림이 더 깊이가 느껴지는 거겠죠. 진한 색도 있고 중간 색도 있고 흐린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도록 초록색 한 가지지만 세 단계를 거쳐서 그림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연필이 좀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점을 좀 찍어주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용
살짝 꼬투리 돌릴 거예요. 통일성 있게. 잎살이랑 같은 색깔 컬러로 지금 짙은 초록색에다 검정을 섞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초록으로 보이지만 짙은 초록색에 검정색을 섞어서 물을 많이 써서 지금 여기다가 칠할 거예요. 잎살도 이렇게 떨어져서 할 수 있겠죠. 글씨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 동그라미를 물방울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너무 여러 컬러를 많이 넣지 말고 단조로운 컬러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깨끗이 나와요. 글씨 쓰는데 신중을 위해서 천천히,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떨어져도 되고 두꺼워져도 되고 가늘어져도 돼요. 그림 그리듯이 글씨를. 묻었을 때는 바로 닦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실수해서 붓을 떨어뜨렸는데 닦고 완전히 마른 후에 글씨도 마찬가지. 짙은 곳이 있고 흐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른 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백업 작업을 하면 돼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잎사귀 같죠? 잎사귀 같이 그림 그리듯이 글씨를 써도 돼요. 보라색도 살짝 바뀌었어요. 가까이의 글씨는 어떤 컬러로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늘 그랬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쉽게 힘들이지 말고. 글씨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여백이 있어야 답답한 것도 없고 보는 사람들이 또 생각도 하게 되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밑그림을 갖다가 살짝 채색을 해봤어요. 이게 다음에는 여기에 꽃이 더 채색 컬러가 들어갈지, 그 다음에 글씨가 컬러를 이걸 다른 컬러로 할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진하지 않게 살짝 칠해보고, 지금 제가 이거 밑그림을 그냥 살짝 칠해보는 거예요. 컬러를, 글씨를 전체를 다 똑같은 색으로 쓸지 아니면 다른 글씨로, 다른 색깔로 쓸지. 지금 살짝 여기 난꽃에 있는 그 색깔로 지금 그냥 살짝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말라도 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컬러로 또 쓸 수 있으니까 같은 컬러를 쓸지 여기에 있는 보라계열을 살짝 글씨에 쓸지 써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이게 지금 흐리게 쓴 건데 연필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글씨를 이렇게 살짝만 흐리게 물감을 해서 써도 괜찮을 듯 해요. 글씨가 또 많이 보이는 부분은 묻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짝 물을 섞어서 지금 살짝 칠해놨더니 맺히는 부분은 마르면 진하게 되는 거고 그냥 있는 부분은 오히려 여기보다 더 밝겠죠. 그거 자연스럽게 그냥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짙은 꽃하고 다른데 글씨도 어떤 걸 할까 그 생각도 지금 정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